360도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자동으로 태블릿 모드가 시작되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수동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림창 열어주시고 알림창에서 태블릿 모드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기본 상태가 나옵니다.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 모드에서는 바탕화면이 기본이잖아요. 태블릿 모드의 바탕화면은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노트북 모드의 바탕화면은 태블릿 모드에서 나오지 않고요. 마치 그 스마트폰의 그 홈 화면과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이 나와 있고 이 앱들을 모아서 뭐 이제 이름을 만들고 그 여러 가지를 폴더로 묶는 것처럼 이 태블릿 모드의 기본 화면, 시작 화면, 이제 그 뭐 태블릿 모드의 바탕화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앱들을 이 전체 앱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작 화면의 고정을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거든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이름을 써서 뭐 PDF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옮겨서 저는 이걸 이제 문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택한 다음에 글쓰기용이라고 했는데 뭐 문서 작업용 이렇게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분류할 수 있고 또 크기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키울 수 있고 앱의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앱을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이 문서 작업용이라는 이 폴더 안에 또 하위 폴더를 만들어서 오피스라는 하위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폴더 속 폴더로도 쓸 수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윈도우 10 설치 이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클릭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되죠. 네. 저는 지도 프로그램을 띄워봤는데요. 경복궁이 있고요. 예. 이렇게 약간 좀 여기 북악산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다시 그 처음 화면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밑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또는 이 윈도우 창을 눌러주시면 처음 화면 그 시작 화면 또는 바탕화면 그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태블릿 모드의 바탕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처음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만약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같이 써주시면 훨씬 편리한데요. 어떤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삼성 노트를 실행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시작 화면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윈도우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그 태블릿 모드로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하거나 뭐 유튜브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네이버로 가면은 인터넷이니까 여기 크롬으로 가볼게요. 크롬으로 가서 네이버로 왔는데요. 그런데 그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네이버 모바일 링크를 보내드렸죠. 그러면 이제 약간 모바일 태블릿 느낌으로 이렇게 네이버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뉴스로 가볼게요.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트북 모드였을 때도 뒤로 가기 그리고 앞으로 가기 있었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보면은 뒤로 가고 다시 여기서는 네,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뉴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가기 그리고 다시 왔던 곳으로 앞으로 가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쓰면은 알림창 나오고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쓰면은 작업 보기 열려 있는 모든 창이 이렇게 보이고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이제 재미난 기능이 어떤 거가 있냐면요. 갤럭시 탭 같은 경우도 이제 16대 10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12.4인치의 16대 10 비율인데 그램 360 14인치 같은 경우는 16대 10에 14인치죠.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갤럭시 탭에서 그 멀티 윈도우 쓰는 것처럼 쓸 수 없을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창을 잡아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얘를 왼쪽 보내서 뉴스를 하나 열어보고요. 그 오른쪽에는 어떤 앱을 해볼까요? 워드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왼쪽에 뉴스, 오른쪽 워드가 됐어요.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밖에 그 일반 모드에서, 일반 노트북 모드에서 썼던 터치 기능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영역을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사진도 두 손가락으로 찍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서 이렇게 뭐 블루투스 마우스라면 훨씬 편리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터치만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키보드를 띄울 수 있어요. 좀 큰 키보드가 있고 분할이 있고요. 이렇게 플로팅 띄우는 게 있고, 좀 굉장히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간 키보드도 있죠.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엔터 가고 누르고 있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림도 볼 수 있고, 얘네 둘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얘네를 누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마우스랑 키보드까지 쓰면은 진짜 이때는 뭐 훨씬 빠르게 선택해서 붙여놓고 또 쓸 수도 있겠죠. 마치 이렇게 하면 약간 삼성 덱스의 그 멀티 윈도우 느낌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뒤로 가기 하면은 다른 앱들을 고를 수 있고, 지도를 가볼게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주소가 나오잖아요. 어떤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회사 주소가 나오면 여기서 바로 찾아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청와 이렇게 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하나만 크게 보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윈도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밑에서 위로 해서 뒤로 가기 누르면 이전 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상태, 그 시작창, 바탕화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연습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는 건지 조금 어설픈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여기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에서 이렇게 다시 뉴스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정화면 되고,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실행을 해봤는데요. 그냥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면은, 제 나름의 결론은 이 그램 360을 가지고 하는 태블릿 모드는 이런 그 화면 분할, 두 개 화면 분할에 가장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쪽에는 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다른 쪽에는 뭐 이렇게 워드나 또 다른 걸 띄워놔서 이렇게 서로 참고하면서 두 개 윈도우, 두 개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두 개 화면을 띄워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네이버는 이런 일반 그 노트북이나 PC 링크가 아닌 제 네이버 모바일 링크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보기가 훨씬 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블릿 모드에서 그
위화감이 없이 이렇게 모바일 느낌으로 잘 들어가지는 사이트들을 몇 개 보니까 유튜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또 가보면은 유튜브 화면도 이렇게 좀 보기가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렇게 PC 화면이 아니라 약간 모바일 느낌으로 나오고,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티스토리, 구글 킵, 구글 포토, 구글 문서, 카카오 스토리, 그런 것들이 좀 잘 맞게 최적화가 됐다 그럴까요? 나름 보기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태블릿 모드로 써도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지도나 뭐 카카오 맵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이트들, 그런 많이 쓰는 사이트들은 아예 그 모바일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램 360을 태블릿 느낌으로 좀 더 모바일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뭔가 많은 거를 이렇게 좀 연습을 하고 알아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여하튼 이 시작 화면에 그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져오는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모든 앱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뭐 시작 화면에 고정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고정된 타일 시작 화면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이쪽으로 어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서 이렇게 또 쓰면 되고요. 그래서 나름 핸드폰, 그 태블릿 느낌으로 그래도 좀 쓸 수는 있습니다. 네, 쓸 수 없는 건 아니고 뭐 앱을 이렇게 두 개가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고르면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내고 싶은 쪽으로 보내고, 뭐 여기서 얘를 아마 복사해서 잠깐만요. 안 되나? 네, 이렇게 옮겨와서 또 여기서 글씨를 써볼게요. 여기서 그냥 저 블루투스 키보드로 쓰겠습니다. 재난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펜을 갖고 오면 지금 손가락인데 펜을 갖고 오면 펜으로 또 할 수 있죠. 뭐 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두서없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여하튼 이 태블릿 모드가 나름 이게 좀 쓸만하다. 이게 안 써서 그렇지, 만약에 태블릿 모드에 그 마우스와 키보드까지, 블루투스 마우스 키보드까지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그냥 이거 없이 이 손으로만 써도 뭐 이쪽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서 그냥 키우고, 태블릿 모드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뉴스를 보고 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멀티태스킹, 왼쪽 오른쪽 보내고 다른 쪽에는 문서 띄워놓고, 그 키보드 없으면은 화면에 키보드 띄워서 쓸 수도 있고요. 물론 훨씬 편합니다. 또 키보드 안엔 이렇게 그 클립보드, 지금까지 그 카피 해놓은 거, 컨트롤 C 해놓은 거 여기 이렇게 쭉 나오고요. 밑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검색 있고, 그리고 키보드 띄우는 거 있고, 뭐 사운드, 물론 밝기 여기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하면 다시 작업 보기. 중요한 거는 이
그 노트북 모드의 바탕화면이 태블릿 모드에서는 이 시작화면이다 라는 것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태블릿 모드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프로그램 중에 태블릿 모드랑 잘 안 맞는 것들이 좀 있다는 점은 이제 그런 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인터넷 검색이나 뭐 유튜브 기타 등등 뭐 사진을 본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전혀 문제 없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은 아주 잘 멋지게 나온다는 거. 지금도 예,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너무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